그는 피닉스에서 브라이언으로 살며 또 다른 거짓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는 제이미에게 그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의 나이도 8살이나 어린 것처럼 속였죠. 그리고 밀리터리에서 이라크 전쟁 경험도 완전 소설이었죠. 그는 군대에서 동료 군인에게 손과 허벅지에 칼부림한 죄로 군대 감옥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수감된 경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시건 대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날조된 생거짓말이었죠. 그러면서 미시건 대학교 동창클럽에까지 가입하고 활동을 했었던 거죠. 사기를 칠 호구를 찾으려면 동창클럽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는 가짜 졸업장도 예쁘게 준비해 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누군가를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칼부림한 적이 있는 건 인정했네요.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제이미에게 어떻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저건 또 무슨 미친 소리인가요? 경찰 조사관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브라이언이 제이미를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이미의 혈흔, 집안에서 몸싸움한 흔적, 살인도구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제이미의 컴퓨터 기록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의 브라이언은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위조한 사기죄로 구형됩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 어떠한 살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만약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모든 은행, 공과금, 이메일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그녀는 매사에 책임감 있게 대응했고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제이미가 사라진 후에 브라이언이 제이미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 그리고 데이팅 사이트 멤버 가입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사라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데이팅 사이트 비용이라니. 데이팅 사이트에도 그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싱글이고 미시건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자기소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브라이언의 집에서 제이미의 지갑, 신용카드,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까지 발견되었고 제이미의 다른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동창클럽 카드 등이 가위로 조각내어져서 봉투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봉투에서는 브라이언의 DNA만 남아있었죠. 1년 뒤 대법원에서 배심원들은 브라이언을 2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물론 사기죄도 추가되었죠. 법정에서 한 여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트레이너로 일하는 헬스장에서 브라이언을 트레이너로 알게 되었는데 브라이언은 항상 제이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왜 브라이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보면서 헤어지지를 않을까? 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공짜로 제이미의 집에서 살아야 하고 또한 제이미에게 사기를 쳐야 하니까 헤어지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제이미의 개인 변호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제이미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새로 구한 직장의 계약서 관련하여 그녀를 만났고 그 직장은 콜로라도주 덴버가 아니라 제이미가 살고 있는 피닉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녀의 몸에서 멍든 자국들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폭행한 걸까요? 법정에서 또 한 명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감옥 셀메이트였습니다. 그는 브라이언이 제이미를 죽였다고 그에게 감옥에서 말했다고 증언했죠. 한편 브라이언은 법정에서 자신이 제이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제이미가 사용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자신은 사실 제이미가 사라졌다고 한 후에도 제이미와 연락이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에도 드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무는군요. 그러면서 그는 제이미는 살아있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의 거짓말 노름에 속아 넘어갈까요? 결국 배심원들은 브라이언의 유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아직도 자신은 제이미를 죽이지 않았고 제이미는 10만 달러를 가지고 아리조나 피닉스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관들은 10만 달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이미는 어느 시점에서 브라이언의 가짜 인생을 눈치챘을 것이고 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기 인생을 알아차린 제이미를 제거한 것이죠. 인터뷰에서 그녀의 대학 친구들은 울먹이며 제이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